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관리하려고 그러면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수치로 나와야 되잖아요. 수치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료죠, 데이터. 그죠?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새롭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난 학기 때 수업을 안 들은 거지. 그지? 새로우면 안 돼. 다. 우리 다 했는데. 자, 자료는 객체가 있죠, 객체. 서브젝트,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인, 그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특징. 이거를 우리가 요인이라고 하고요. 또는 변수라고 합니다. 요인과 변수는 보통 같이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인데, 이제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있죠. 메저먼트, 척도, 측정. 우리로 치면, 그죠? 이 척도를 가지고 수치를 부여하는 거를 우리가 측정한다 그래요. 측정한다. 어떤 데이터 값을 측정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객체를 변수를 이용을 해서 척도로 수치화하는 거를 측정한다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측정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숫자로 부여한다 이 얘기죠. 근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남자 여자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0.1, 0.5 아니면 175 이렇게 숫자로 부여할 거냐? 이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했던 질적 자료로 수치화하는 방법 아니면 연속 자료로 수치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통계에서는 범주형 자료냐, 즉 카테고리컬한 변수냐, 아니면 연속형 숫자로 나타낸 자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자료냐, 아니면 숫자를 나타내주는 자료냐, 이거에 따라서 표로 정리할 거냐, 아니면 숫자로, 평균으로 정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국은 자료죠, 자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료는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지표, 척도, 지표, 변수, 요인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거기에 어떻게 수치화 시켜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측정이에요, 측정, 메저먼트. 이걸 통해서 결국은 분석해서 메저먼트를,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즉 경영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서브젝트, 대상이고요. 여기서 관련된 요인들. 요인은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죠. 관리하고 싶은 것들. 지금 이 예에서 보면 이제 키 크는 약을 우리가 성장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키 크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뭘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키죠, 키. 키인데 키는 뭘로 돼 있어요? 센티미터라는 걸로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연속 자료로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척도. 우리가 배웠던 4가지 척도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키를 가지고 수치화해서 나타내준 얘를 우리가 자료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변수입니다. 변수 또는 요인 또는 지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2개, 3개, 4개가 있죠. 변수 4개죠. 그 다음에 서브젝트는 총 12명, 즉 12명이고요. 변수는 총 4개고요. 옵저베이션, 관찰치는 뭐예요? 12개 곱하기 4니까, 즉 요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 몇 개예요? 그래서 12명이 4개씩 조사했으니까 총 48개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숫자는 총 48개의 데이터가 나온 거고 그 데이터를 구분해 봤더니 12명한테 4가지 변수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에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종류는 카테고리컬한 변수, 질적 변수라고 우리가 불렀죠, 여태까지? 그래서 그룹을 나누는 변수들이에요, 그룹을.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성별, 그 다음에 혈액형, A형, O형, B형, 뭐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거고, 숫자는 알고 있듯이 우리 키, 몸무게 이걸 나타내주는 건데, 얘를 좀 구분하면, 버벌한 거가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는 코드화 되어 있는 거죠.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근데 우리는 통계 분석하려고 그러면 얘를 버벌한 걸 쓰는 게 아니고 코드로화 되어 있는 걸 쓰죠. 대부분 분석하기 위해서.
SPSS나 이런 쪽에는 분석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의 모든 데이터들은 전부 다 코드화 돼 있어요. 질적 변수도. 그래서 항상 얘기했죠.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다. 이게 코드인지 실제 값인지를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숫자라 그래서 무조건 이게 전부 다 연속 변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일반적인 연속 변수인데 연속 변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스크리트하다는 건 뭐냐면 소수점이 없는 거.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분석되는 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이산 변수라고 해요. 뒤에 가면은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배웠죠. 주로 언제 써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포화성 분포 이런 거 할 때. 즉 5분 안에 고객이 몇 명 오냐. 고객이 1.5명, 뭐 1.7명 이렇게 소수점이 안 붙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1명, 2명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할 때는 우리가 이산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연속형은 그게 아니고 키 몸무게처럼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자료들, 이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합쳐서 그냥 우리가 이거를 숫자형 변수 또는 연속형 변수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그냥 퉁쳐서 뭐라고 부르냐? 카테고리칼한 변수, 범주형 변수, 질적 변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적 자료냐, 범주형 자료냐, 하나는 양적 자료냐, 연속형 자료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그냥 말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자료의 형태를 우리가 척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 척도는 각 자료마다 두 개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시간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래서 시간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한 번만 측정한 거를 횡단 자료. 그 다음에 시간의 관점에서 타임 시리즈로 여러 시간에 거쳐서 한 거를 우리가 종단 자료라고 합니다. 종단.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식이 대표적인 게 우리 주식이 이게 종단 자료예요. 주식은 매일 주식 거래가가 계속 측정이 돼서 움직이죠. 그죠? 그런 것들. 또는 우리나라 GDP 뭐 이런 거,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종단 자료. 다른 말로는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죠. 시계열 자료. 한국말로는 시계열 자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 번에 얻어진 자료들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간 자료죠. 말하자면 우리 아까 전에 만족도 조사했는데 16년도 만족도, 17년도 만족도, 18년도 만족도 이게 한 연도를 구분하면 걔는 횡단 자료가 되는 거고 한 번 조사한 건데 근데 이게 계속 3년치를 묶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종단 자료라고 하죠. 계속 매년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추세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단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한 명을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교육학에서 많이 쓰고도 합니다.